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혜성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나요?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즐거운 일요일이자 네.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일요일이자 스승의 날이라 많은 선생님들이 좋으셨을 수도 있고 아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성쌤 생각은 어떠세요? 그 스승의 날이 이제 언젠가부터는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공휴일로 이렇게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또 마침 오늘이 공휴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많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스승의 날을 사실은 부담스러워하세요. 그 스승의 날 하면 떠오르는 이제 부정적 인식이나 요즘에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최근에 언론 보도된 게 있었잖아요. 그걸 소개하면서 한번 풀어가죠. 스승의 날 언론 보도인데요. 뉴시스에서 자괴감이 커지는 스승의 날, 교사들은 교육의 날로 바꾸자라는 이런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은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설문에 응답률이 최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원 단체,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 교원 단체가 아니라 한 두세 개의 교원 단체가 각각 여론조사를 했죠. 그 결과 교사가 되고 싶다,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게 역대 최저 응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학생들 생활 지도하는데 어렵다라고 토로하셨어요. 이 기사 내용 좀 조금 더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총에서 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라는 물음에 긍정 응답률이 29.9%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1787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도 46.8%가 만족하고 있지 않는다. 그리고 시청교사 모임에서 전국교원 3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보람을 느낀다라고 답한 교사가 4.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스승의 날을 어떤 날로 바꾸자 말씀하셨죠? 이 교육의 날로 바꾸자. 이 교육의 날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단순히 기념한다는 거에서 넘어가서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정말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고 좀 더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자라는 의미로 교육의 날을 정하자라는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대성쌤이 말씀한 걸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과거에 스승의 날이라고 하면 나쁜 이미지들이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어떤 선물을 줘야 되고, 혹은 촌지라 일컫는 잘못된 문화가 연상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절대 지금 학교 현장에 그런 일들은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날이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운 거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하는 역할과 지위가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스승의 날,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들이? 첫 번째로 교권에 대한 추락이 좀 가장 선생님들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민원을 받는다거나 혹은 학생이 어떤 문제 행동이나 수업 방해 행동을 할 때 적절하게 이런 학습 지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예전처럼 여러 가지 학생 인권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보호가 되지만 학교 내에서 수업 중에 교사가 어떤 수업 지도에 대한 권리나 이런 학습 지도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는 좀 요즘에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교육 현장으로 이제 눈을 돌리기 전에 아마 사회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유교 문화권이었죠.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스승에 대한 권위, 그리고 사회적 존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는 스승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의미로 새기는 것 같아요. 지식의 전수자라든지 학생들이 진학 지도나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잘못된 굉장한 오개념이 형성됐어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서로 대비된다라고 보는 거죠. 대비되나요? 사실은 근데 저희 시도에는 근데 다른 시도와 달리 근데 학교의 교육 구성 3주체라고 하죠.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의 이런 종합적인 인권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저희가 새로 신설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게 균형이 있고 결국은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이나 환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성쌤은 정말 천상 장학사님이세요. 교육청과 본인을 동일시하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많은 시도나 이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존중, 그래서 학교 내 교칙도 학생 자치와 더불어서 굉장히 강조되고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냉정하게 한번 학교 현장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의 주인은 학생, 물론 맞죠. 그렇지만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선생님도 학교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 어떤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상호 연계돼서 같이 가야 되는데, 사실은 선생님들의 교권이 소외되고 있는 거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단편적인 예 알고 계신 거 있나요 혹시? 지역에 계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원청에 있다 보면 근데 담임 선생님의 교육 활동에 관련된 잠깐 수위 조절을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오해나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좀 적절하게 담임 선생님이 참 그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문화권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학교장에게 이런 학교의 학생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런 퇴학 조치까지도 권고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도 강화한다라는 뉴스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 학칙에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회복적 생활지도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있지만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뭔가 수업에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는 좀 상담이라든가 이런 지원 인력이라든가 이런 제도라는 거 좀 미흡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대의 의미, 이제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시죠. 거기서 보면은 생활지도의 상당 부분의 영역을 어떤 장학 지원자나 교장 선생님, 관리자분들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엄정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심지어 학교에 경찰관이 상주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굉장히 이게 조금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인성의 측면에서 약간은 낭만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현대적 의미에서의 교권 보호에 시스템은 정확하게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 회복적 생활교육과 윤리적 생활공동체로서 풀어갈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범죄의 영역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잠자는 학생을 선생님께서 언어로서 이제 깨웠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일어나서 선생님한테 심각한 이제 폭력을 행사했죠. 그리고 그 선생님은 이제 수술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치료도 받으시고, 이제 정신적인 어떤 상담도 받고 계세요. 근데 분명히 그 트라우마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교직에 다시 서지 못할 정도의 큰 상처가 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은 분명하게 구축돼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떤 시스템들이 있습니까?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개최 횟수나 이런 게 보면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홍보가 되고, 또 학부모님들한테도 충분히 안내가 돼서, 학생들한테도 안내가 돼서 학교 폭력만큼이나 교권 보호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중요성을 조금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경계, 요 기준과 원칙을 참 바로 세워야 되는데, 교권 보호회가 학교에 설립이 된 건 학교에 있나? 현재는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죠. 근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제 이원화를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 도둠터라고 해서 교사들의 이런 심리적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변호사 혹은 상담가들이 상주하면서 근데 이런 교권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라고 하니까 이제 위원회라는 말이 드니까 사실은 굉장히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기 참여하는 구성들을 보면 학교 내 구성원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외부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갖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학교의 고육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 자체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될 경계를 분명하게 세워주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사실은 어떤 초기 단계의 스트레스 요인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가 요즘에 학생 상호 간에도 저희가 어떤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상처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초기 단계에는 아까 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 도둠터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휴직이 뭐 병가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분리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법률적인 지원 그리고 이런 상담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법률적인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담 그다음에 이런 연수를 또 선생님들 예방하는 연수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 그분들이 좀 힐링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정서 지원 연수도 운영을 하고요. 그 치료의 개념도 있겠지만 저희가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교원들 같은 경우에 학교 현장에서 뭐 10년에서 뭐 30년 이렇게 길게 근무를 하신다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힘을 넣어줄 수 있는 심리 정서 상담 프로그램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 전문가, 외부 전문가와 1대1 매칭을 한다든지 멘토링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힐링 연수들이 있죠. 그 속에서 선생님들 스스로가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교 내에서도 아까 우리 대성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말을 들어보면 민주적 학교 문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학교 자체 측면에서 우리가 생활 공동체로서는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학교 자치 학생회라든가 여러 자치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가 있는데요. 이 수업에서 사실은 교사가 제대로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지도를 할 수가 없다면 그 가장 큰 피해는 사실 학생이거든요. 그럼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자치회 내용 중에 학습에 어떻게 하면 학습의 규칙을 지키고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어떻게 자정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의논을 하면서 학교 내교라든가 학교 자치의 운영을 조금 규정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있습니다. 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교권은 선생님들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또 학생들의 인권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면 저희가 학교 문화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교육 구성원들이 비전 공유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입장과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함께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대성 선생님 학교에 계실 때 그런 행사들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학교 교육 과정을 수립을 할 때 근데 선생님들만 이런 교육 목표나 학령 교육 과정의 특색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 학부모 단체 대표님들 그리고 학생의 초등학교지만 학생의 임원들도 함께 와서 저희가 토론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본인들의 의견과 혹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걸 공유했던 게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앞으로의 이제 학교는 우리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님들, 지역사회 분절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학교라는 게 사실은 교육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나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지난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교육과정이 교육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간다.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부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스승의 날 굉장히 씁쓸하죠. 이런 기사를 접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교육의 날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뭐 교육의 질은 뭐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근데 저는 그 교사의 질에서 행복한 교사가 또 행복한 교육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과도한 부담이나 이 자조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게 또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교권 보호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도 갖고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하고 문화를 좀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